결혼 첫날 밤 새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피로 물든 칼을 든 신부들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려 10명의 자매들이었죠. 이들은 왜 사랑하는 남편의 목숨을 거두라는 잔혹한 명령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밤 모두가 복종할 때 홀로 다른 선택을 내린 단 한 명의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가장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서사 중 하나를 함께 만나볼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강력한 두 왕국이 번성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 아이깁투스와 리비아의 왕 다나오스였죠. 이들은 한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좌와 영토를 향한 끝없는 욕망은 그들을 숙명의 라이벌로 만들었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서로를 쫓으며 대립과 갈등의 골을 깊게 파내려갔죠. 아이깁투스에게는 용맹하고 늠름한 신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나오스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명의 자매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피로 물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운명을 거스를 단 한 명의 용기 있는 신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비극적인 선택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아버지의 잔혹한 명령이 내려진 그날 밤 10명의 다나이드 자매들은 망망대해를 건너 아르고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두 왕국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려는 듯 화려하게 치러지는 대규모 혼례식이었습니다. 5겹의 화려한 베일, 수많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연회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죠. 각자의 신랑이 될 아이깁투스의 아들들 역시 자신들의 아름다운 신부들을 맞이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성대하고 행복한 결혼 축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빛나는 연회장 아래 딸들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성대한 결혼식은 사실 피로 얼룩질 비극의 서막이었으니까요. 축제의 열기가 식고 밤이 깊어지자 신상의 신랑 신부는 각자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진 듯 보였지만 어둠 속 침실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나오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잠든 남편을 죽여라. 이 명령은 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자매가 칼을 든 채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망설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이 생명을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과연 믿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법, 10명의 자매 중 49명은 결국 아버지의 잔혹한 명령에 따르고 말았습니다. 잠든 남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만 했죠.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그들은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피로 물든 밤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이 밤을 49번의 비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환호성이 사라진 자리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절규와 비명들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을 테니까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닌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되고 말았죠. 이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랑의 맹세 대신 남편을 죽인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을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피의 서약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밤, 이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 사랑을 택한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퍼네스트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링케우스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49명의 자매들이 피로 물든 첫날 밤을 보낼 때 하이퍼네스트라는 과연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용기로 그 명령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결정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핵심이 되는 순간이죠. 다른 신부들이 아버지의 잔인한 명령에 따라
잠든 남편의 목숨을 거두던 그 시각, 하이퍼네스트라의 침실에는 다른 종류의 고뇌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차가운 칼이 들려 있었지만 심장은 맹렬히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죠. 과연 그녀는 모두가 피해 서약을 지키는 밤에 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편 링케우스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다른 자매들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무거운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였지만 링케우스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나누었던 짧은 시간 속에서 단순한 정복자와 희생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싹텄던 것은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잠든 링케우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이퍼네스트라는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갈등에 휩싸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에 불명예를 안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겠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제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거대한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결국 하이퍼네스트라는 칼을 들어 올렸지만 차마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칼날은 허공을 갈랐을 뿐 링케우스의 살갗에 닿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아버지의 잔혹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잠든 링케우스를 깨운 하이퍼네스트라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그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링케우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맹세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링케우스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이퍼네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몰래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그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죠. 하이퍼네스트라는 링케우스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남편을 죽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핏빛으로 물든 침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링케우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나오스 왕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49명의 딸들이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반면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을 배신한 하이퍼네스트라의 행동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딸의 배신 소식을 들은 다나오스 왕은 경노하여 당장 하이퍼네스트라를 잡아들여 엄히 처벌하라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퍼네스트라는 이제 아버지의 분노와 왕국의 추격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잠시의 안도감을 주었을지언정 곧이어 더 큰 위기와 긴장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도망친 링케우스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을 택한 대가로 하이퍼네스트라에게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까요? 이들의 운명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오스 왕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잔혹한 집착으로 번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이퍼네스트라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반항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굴레에 균열을 내는 작은 파동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모두가 순응했던 비극적인 흐름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죠.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극이 아닌 선택과 그 결과가 빚어내는 복잡한 드라마로 확장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이퍼네스트라의 용기 있는 선택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균열을 내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나오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맹렬했죠. 딸의 배신은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쳤을 테니까요. 다나오스는 즉시 하이퍼네스트라를 붙잡아 처형하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사랑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아 도망쳤던 링케우스가 무사히 아르고스 왕국으로 돌아와 복수의 칼을 갈았고 결국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다나오스 왕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하이퍼네스트라를 구출해냅니다. 비로소 두 사람은 모든 역경을 딛고
다시 만나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아르고스의 새로운 왕과 왕비가 되었고 후손을 이어 위대한 영웅 페르세우스를 낳는 영광스러운 가문의 시조가 됩니다.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영웅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셈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양심을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운명이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자 결말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모든 자매가 하이퍼네스트라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던 49명의 자매들은 저승의 신 하데스의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밑 빠진 독에 영원히 물을 채워야 하는 고통이었죠. 어둡고 음침한 지하 세계, 망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쉬지 않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밑이 뚫린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헛된 노동이었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목표 앞에서 자매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렇듯 다나이드 자매들의 이야기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사랑과 양심을 지켜 새로운 생명과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맹목적인 복종과 살인의 대가로 영원한 절망 속에서 헤매는 비극이 펼쳐지죠. 49명의 자매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끝없이 고통받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정의를 택했던 하이퍼네스트라가 새로운 가문의 시작을 여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운명의 거대한 굴레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지 말이죠. 절대적인 명령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며 결국 사랑을 택했던 하이퍼네스트라의 용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지켜낸 위대한 행위였죠. 반면 아버지의 잔혹한 명령에 순응했던 자매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집단의 압력과 맹목적인 복종이 초래할 수 있는 파멸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야기를 통해 정의와 선택,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지셨을 겁니다. 다나이드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신화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강요된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압력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곤 하죠.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휩쓸려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은 없는지, 혹은 두려움 때문에 옳지 않은 길을 택하려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는 이 신화를 통해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신화 속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한 사람의 용기는 수많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이퍼네스트라의 선택은 비록 큰 시련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새로운 생명과 더 나은 미래를 잉태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만들어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